자, FOMC 이번에 좀 재밌었어요. 별게 없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라이브로 보셨다고? 자, 그럼 우리 정규 방송 보신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볼게요. 우리 FOMC 예상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했죠? 이번 FOMC 어떻게 나올 겁니다 예상했었죠? 참 우리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동결이지만 FOMC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 거다? 매파적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괜찮은 얘기가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따가 멤버십 우리 FOMC 이전에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도 이따가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예상한 대로 좋게 나올 거다. 코인쇼 정규 방송에서 또 어떤 말씀 드렸냐면 BOJ가 금리를 인상했어. 100bp까지 허용하던 걸 뭐 150까지는 아니지만 100bp 이상 허용하겠다 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도 같다. 물론 인하는 아직 안 나옵니다. 대신 인상을 동결하는 움직임과도 같다. 우리 다 이거 이미 몇 개월 전에 배웠던 거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줄어들 거예요. 왜? 서로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FOMC 때 괜찮을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5%대를 육박했어.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긴축 효과나 금리 인상 효과는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괜찮게 대체적으로 좋은 얘기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는 예상대로 상승을 했죠. 근데 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왜 지금 미국 증시는 막 이틀 연속 막 폭등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첫째 날에 오르다가 왜 떨어졌을까? 막 분석하시는 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유럽 채권 랠리 파월 12월 금리 동결 채비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채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FOMC에서 우리 금리 이젠 당분간은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금리는 여기서 고점이구나. 사인을 받았어. 그럼 채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탑승해야지. 사야지. 금리가 고점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밑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려볼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앞으로 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BYC 가가지고 팬티까지 다 팔아야지. 당근마켓 6개월 입은 그 CK 캘빈 클라인 팬티를 팝니다. 팬티까지 팔아서라도 비트코인 사야지. 영끌해야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 안 합니다. 시그널 딱 받으니까 야 장기 금리가 여기서 고점이구나. 채권 가격이 밑바닥이구나. 사야지. 채권 매수세 들어오면서 장기 국채 금리랑 단기 국채 금리가 쭉 떨어지죠. 그러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자, 미국 유럽 채권 랠리 파월 12월 금리 동결 채비했다. 미국만 신났을까? 미국만 신났을까? 아니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 선진국들 얘네들도 신이 나죠. 왜? 국채금리가 고점 찍었다는 건 달러 강세가 여기서 좀 더 가지 않겠구나. 여기서 좀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위안화, 뭐 유로화, 엔화, 원화 얘네들도 쭉 올라가야겠죠. 우리 원달러 환율 1350원에서 1320원까지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 같아. 실제로 달러가 조금 빠졌어. 그러면 달러와 반대되는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까? 국제유가는 상승하겠죠. 달러가 떨어지면서 유가는 상대적으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합니다. 상승이 쭉 나왔죠. 근데 이제 금 가격은 살짝 더 상승했다 하락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달러 떨어지면 금 가격이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서 유가나 금 가격이나 이런 식으로 쭉 오릅니다. 자, 10년 만기 국채금리 하락의 상승 이렇게 떨어지죠. 5% 육박했던 게 4.6까지 떨어집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죠.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코인이슈가 BOJ 저번 시간에 그 BOJ 설명드리면서 미국과 연준은 국채금리가 어떻게 떨어지는 걸 원한다? 급하게 떨어지는 걸?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아니면 천천히 하락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원한다? 천천히. 지금 국채금리가 급 떨어졌죠. 자, 요걸 왜 위험한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자, 대만 금리도 좋습니다. 자, 대만 금리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에 상승을 해. 대만 증시야. 금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쭉 떨어지니까 대만, 한국, 그동안 이제 미국 달러 때문에 힘을 못 썼던 애들 전체적으로 막 힘을 내. 힘을 내기 시작했어. 좋아. 자,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를 봤더니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7만 건 예상치를 상해. 너무나도 좋네. 연준이 베스트. 바라는 대로. 고용시장이 살짝 꺾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 요거 갖고는 고용시장이 둔화됐다 꺾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섣부른 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게 나왔다.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된다는 건 금리 인상 요거 세게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근데 자, 또 머리 아픈 게 또 해골 지진 날 수 있는 게 또 하나 나왔어요. 해골 지진 난다 오랜만에 써먹는데 원래 코인이슈 또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해골 지진 난다 요거. 해골 지진. 러시아 중동전쟁 본격 개입하나. 용병그룹 헤즈볼라의 무기 제공 추진. 지금 중동전쟁이 확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이제 참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 걸까? 지금 중동전쟁이 확전되고 계속해서 확전 양상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제일 유리할까? 그리고 누구한테 이득일까? 누가 지금 웃고 있어요, 뒤에서? 중동전쟁이 확전된다는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 도와주고, 지원금은 한정적이야. 국가 재정은. 근데 우크라이나도 도와달래. 중동도 도와달래. 근데 이스라엘도 안 도와줄 수 없죠. 그러면, 러우 전쟁의 승패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러시아는 실제로 참전을 하던 안 하던, 실제로 무기를 제공하던 안 하던, 이런 기사들을 쭉 내. 야, 러시아가 확전되나?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면 국제유가 어떻게 될까? 국제유가 상승하죠. 천연가스 가격 상승합니다. 그럼 러시아 지갑이 또 뚱뚱해지겠죠. 러시아는 지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거예요. 요런 기사들 나오면서 헤즈볼라한테 무기 제공해준대. 또 이란은 드론 기술 또 준대. 이러면 이제 누가 제일 불안하냐면 당연히 뭐 미국 바이든 정부도 뭐 불안하겠지만 사우디 요게 이제 우리 종파 싸움으로 또 이제 확전이 돼서 이렇게 계속 갈등이 커진다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근데 정작 뒤에서 무기를 찔러주는 이런 애들은 지금 웃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시장을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봐야겠죠. 진짜 국채금리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요거는 국채금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중동전쟁이 확산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사는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를 좀 부채질해 줄 수 있다. 국채금리를 좀 끌어내릴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영국 기준금리 연 5.25% 동결 15년 만에 최고치. 지금 영국은 금리 인상 못합니다. 쓰러지고 물가가 최근에 조금 꺾이는 추세로 하긴 했지만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지금 올리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 자, 영국 뭐 6명 중 1명이 지금 굶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예전에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신사들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이 금리를 동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머지 이런 국가들, 신흥 국가들도 금리를 이제 내리지 않겠냐. 이런데 좀 뭐 그런 좋은 분위기 주게 됐고. 자, 원달러 22연 급락 2달 만에 1320원대로 또 우리 원화도.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 이번에 잘 나왔죠. 살짝 잘 나왔다고 하기도 좀 민망하기는 해. 그래도 좋게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데 부채질을 해줬다.
그래서 지금 원화 환율도 쭉 올라갔다.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뭐 엔화도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엔화는 금리 인상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일본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걱정 없다는 거. 일본은 전쟁 났는데도 이렇게 인기 없다고 금 ETF 오히려 자금이 빠져. 그래서 뭐 KRX 상품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졌다고 빠졌다고 합니다. 금 가격은 이렇게 고점인데 투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고점인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금보다 매력적인 자산들이 지금 너무 많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금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는데도 거래량이 오히려 자금이 빠졌다는 건 그 무슨 뜻이냐면 금보다 더 매력적인 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게 현물 ETF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 그리고 또 주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장기금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 상품에서 거래량이 좀 빠졌다는 겁니다. 자, 애플도 힘 빠졌다. 애플 실적 발표 나왔죠.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4분기째 역성장 나오고 있고, 중국 관련 매출도 뭐 그리 좋진 않았고, 그래서 애플도 힘이 빠지고 있다. 이번에 애플 실적 발표보다 다음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4분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 가지 호재. 요게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냐면은, 아마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나?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열리는데,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가가지고 에피소드 하나 좀 들려드릴까? 이번에 최근에 전 총리 리커창 총리가 갑자기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셨죠. 심장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중국의 좀 고위급 뭐 2인자가 됐던 3인자가 됐던 시진핑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1인자 눈밖에 나시는 분들은 다 사망 사유가 심장마비야. 심장마비. 왜 그럴까? 심장이 이렇게 약하신 걸까?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고, 막 애도의 물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 웨이보에서도 샵 해가지고 리커창 총리 막 추모 이런 글씨들 막 싹 다 지우고. 그래, 민간 대학교 이제 거기에도 행사하지 말라고. 천안문 사태 터질까봐. 대규모 시위로 벌어질까봐. 확전될까봐. 확전이 아니지, 커질까봐, 일이.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는 지금, 입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왕이 외교부장이, 죄송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미국으로 간 이유가 뭘까? 그 타이밍에.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뭐 뛰어갔는지 뭐 자동차를 타고 갔는지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뛰어갑니다. 전형적으로 국가에서 힘들 때 쓰는 방법. 내부 시선을 어디로 돌린다? 외부 시선으로 돌린다. 시선 돌리기. 우리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도 딱 전쟁 터지니까, 야, 민심 안 좋았는데 잘 됐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제 누구야, 팔레스타인이랑 전쟁 한번 해보자. 하마스 쭉 전쟁 들어가죠. 똑같아. 중국도 리커창 총리 시위하고 애도에 추모의 물결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를 성사시켰죠?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 개최합니다. 자, 그럼 이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중국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 모기야 가거라. 지금 서로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야. 바이든도 시진핑도. 일단 1순위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홍콩 증시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했죠. 투자 유치가 안 들어와. 2020년도부터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서 뭐만 하면은 외국인들 어떻고 저렇고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외국계 기업들도 홍콩이죠. 홍콩으로 이제 들어오질 못해. 외화자금 빠져나가고 외환 자금이 이탈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럼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했던 홍콩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당연히 외환수급이 안 되죠. 거기다 부동산까지 안 좋아. 수출까지도 안 좋네. 벌이가 시원치 않아 중국이.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리커창 총리 사망까지 너무 불가사의하죠. 의심스럽죠. 왕이 외교부장이 쭉 미국으로 달려가서 국민들한테 우리 미국과 서로 화해해서 좋게 얘기할 거야. 그럼 민간 뭐 기업 투자라던가 외국인 투자 자금들 유치할 수 있어. 경제 좋아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은 뭐를 원할까? 미국은 바이든 정부 지금 지지율 역대 최저치입니다. 30%대? 30 몇 프로였더라? 밑바닥까지 찍었어요. 일단 물가 반등하는 거 잡아야겠죠. 그러면 중국한테 일부 품목이에요. 다는 안 됩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차이나 배싱이야. 중국인들 때리는 거. 근데 대선 직전에 쓰는 게 효과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다 망해놓고 주식이면 경제 다 망해놨는데 대선 직전에 그 차이나 배싱 쓰면 뭐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좀 이런 경제적으로 서로 좋게 이제 회의를 해놓은 다음에 대선 직전에는 이젠 강력하게 차이나 배싱 하겠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중국이 이랬다 저랬다. 그럼 지금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될 시점이죠. 1년 전이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중국에 대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뭐 철회해주던가 좀 낮춰주던가. 그리고 중국 뭐 관련된 규제, 뭐 반도체 이런 기술력들 이런 것들도 살짝 뭐 좋은 얘기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 돈으로 뭐를 사라? 우리가 말이야 이번 그 재무부에서 4분기랑 내년 1분기에 좀 매력적인 좀 국채를 찍어냈는데 너네들이 좀 사줄 수 있을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사주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 수출이 안 되잖아. 그럼 수출 전에 좀 원활하게 해줄게. 우리가 윤활유 역할을 해줄게. 그래? 그럼 규제 풀어주고 일부 품목 관세 완화해줘. 그럼 그 돈으로 국채 사줄게. 그럼 서로 딜이 되겠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나 뭐 주식 투자자 분들한테는 요게 좋을 수 있겠죠. 긍정적인 주식 투자자 분들한테는. 코인은 정반대로도.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미국 투자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확산이 이란 좀 말려봐라. 이란 드론 기술 이런 것들 좀 알리고. 지금 말을 들을 사람들은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국 너네가 최고잖냐. 그럼 중동 전쟁에 확전되는 이런 뭐 러시아나 이란 움직임들을 조금 이렇게 가다줄 수 있는 이런 부탁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중국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란이랑 그 러시아랑 조금 자제하게 할게. 대신 대만과의 분쟁이 있어서 너네 좀 간섭하지 마. 서로 이렇게 딜을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오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증시에는 괜찮을 거다. 증시에는 괜찮은 영향을 줄 거다. 재밌죠? 요거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내용을 조금 길게 빼가지고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안전자산 미국 10년물 금리 이틀째 하락.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11월 3일 미국 실업률 오늘 발표되네요. 발표됐겠다. 실업률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적게 나오던가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던가. 비농업 고용지수도 발표되는구나. 고용보고서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실업률 3.9%. 살짝 올랐네요. 예상치가 3.8인데 살짝 올랐고. 고용보고서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가면은 4%대도 연말 상반기 초에 한번 보겠는데. 비농업 고용지수. 야, 지표가 예상치가 18만 건인데 실제 115만 건이 나왔네요. 꺾였네요.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베스트예요. 시나리오가. 이러면 미국 증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둔화된다고 하면 제일 베스트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살짝 살짝 오르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선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지표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 자, 베스트 시나리오가 지금 나왔죠. 고용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 실업률도 살짝 튀었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3일날 실업률 괜찮았고, 비농업 고용지수, 살짝씩 실업률은 올랐고, 고용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봤을 땐, 괜찮다. 괜찮다. 급격하게 떨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중국 PPI 9일날, 요거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PPI 9일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것도 중요하고, 14일날 미국 CPI. 아마, 미국 물가 이거 참 걱정이야. 이번 연말 심상치 않습니다. 연말 어떻게 올라갈지. 아마도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이전보다 살짝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14일날. 그리고 15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요것도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셔야 되고, 15일날 미국 소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17일날 유로존 CPI까지 발표되면 이제 12월 14일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기다려야겠죠. 지금 우리가 FOMC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나왔고,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국채금리 있게 일단 드리면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 말씀드리면서 좀 시장을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자, 그리고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요거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반등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금리가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다음 스텝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 그냥 앞에서 뺨 맞는 것보다 뒤에서 뒤통수 맞는 게 더 아파. 기분도 더 나빠, 2배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하는 거 요거. 자,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